프로젝트 당신도 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오늘. 몸신의 탄생이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몸신의 탄생 정은아입니다. 유민상입니다. 황홀합니다. 반갑습니다. 몸신. 네. 오늘도 믿을 수 있는 건강법 같이 나눠보죠? 그렇습니다. 네. 몸신을 만드는 사람들, 몸신 메이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또 따라하면 몸신이 되는 건강법. 어느 분이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것 중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한번 이것에 중독되면 살이 찌기 쉽고 각종 염증부터 심각한 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에 중독되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화면 보여주세요. 증상. 살이 찌면 일단 난데 뭐에 중독됐지? 체크리스트예요. 예, 자 무슨 중독 증상 체크리스트. 네, 솔직하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하시면 네, 되겠네요.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자꾸 먹을 것이 당긴다. 네. 하나. 자, 먹지 못하면 예민해진다. 둘. 항상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진다. 오, 셋. 피부가 칙칙하고 탄력이 없다. 아이고, 나. 통증이나 염증이 자주 생긴다. 네.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 깊은 한숨이. 네네. 그냥 저 위에다가 유민상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왜요? 다 해당돼요? 예, 아니 먹지 못하면 예민한 거 정도만 그렇지. 잘 참아요. 그건 일부러 그래요. 오히려? 오히려 안 예민해요? 왠지 아세요? 뚱뚱한 애가 못 먹으면 예민까지 해봐요. 내 이성이 누르는 거야, 이성이. 이러지 말자. 네, 그거까지 하지 예, 말자. 예, 그거. 예, 참아내는 거죠. 네, 어때요? 저는 엄청 예민해져요. 저는 예, 먹지 못하. 그리고 저는 맨날 먹고 있는데도 먹을 게 생각나요. 다음 거 뭐 먹지 계속. 몸이 달라.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렇게 염증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한 몇 개 한 해당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몇 개나 대충 한 세 개? 한 3개 정도. 3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다니까. 아, 네. 안타깝게도 2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2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2개? 네. 이상이요? 네, 이상이 2개 이상이요. 여러분의 몸에 쌓인 이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C분들이 아까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자꾸 먹고 싶고 그리고 먹지 못하면 예민해진다고 하셨는데 자, 식탐의 원인도 이것 중독이 문제이고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다이어트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중독. 잠깐만요. 일단 내 식탐은 일단 제 건데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도 그 내 탓이 아니었네. 한번 보면 이거 중독 때문이다. 어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야, 대단하다. 내가 식탐 부렸던 게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 중독돼서 그랬던 그러니까 거야. 우리가 모르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네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니 이게 2개만 해당돼도 너무 그렇다 가혹하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보통 현대인들 뭐 피곤하다, 무겁고 소화제. 피곤하다 이건 다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왠지 우리 요즘 여자분들 굉장히 단 거 달고 살잖아요. 당 중독 아닐까 하는데 당 중독 이거 맞나? 이게 일종의 유행어처럼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막 당 그래요? 떨어진다. 당 떨어진다. 그 중독이 맞아, 당 그래. 맞췄죠? 당 중독에서 네. 2글자가 딱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떤 당 중독? 바로 네? 당독소 중독입니다. 아, 더. 오. 자, 이름 자체에 독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 독소로 작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요. 게다가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당독소에 중독되면 앞서서 이제 살찌는 몸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염증, 각종 만성 질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프로젝트는 3주 당독소 해독 다이어트입니다. 당독소 해독 다이어트입니다. 당 중독은 들었는데 당 독소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런 당 같은 저희가 행복해지는 것들에 독이라는 말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건 죄다 독이래. 어떤 당 건데? 독소 뭐예요, 선생님? 네. 당독소의 정식 명칭은 최종 당화산물이에요. 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몸에서 들어온 이제 당이 필요한 영양소를 다 쓰고 남잖아요. 네. 이 남은 잉여 당이 할 일 없이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단백질, 지방, 결합 조직 같은 데에 붙어서 만들어지는 독소 물질이 바로 당독소입니다. 한일 없이 돌아다녀? 네, 이 어머나 어머나. 와, 뭐야? 이렇게 보이시면 이 어머나 어머나.
뭐야? 이렇게 보이시면 그 애들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네, 찐득이. 네, 슬라임이죠. 슬라임. 이게 당독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막 야. 면치기. 이게 면치기 치면. 아, 이게 우리 몸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 이게 당독소란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끈적거려요. 네. 그래서 당 그리고 단백질, 지방, 몸속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랑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들러붙는구나. 붙어가지고요. 그럼 거기에 있는 그 네. 조그마한 입자가 지금 말하자면 단백질 지방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몸속에 있는 필요한 단백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끈적하게 붙으면 이제 일을 제대로 못 하겠죠. 이렇게 보세요. 이 상태로 얘네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 모여 있나요? 그럼 좀 다행인데. 모여 있지 않습니다. 아하. 혈액을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붙어서 건조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막 흘러요. 염증도 만들고. 네. 그래서 아프고요. 이유 네. 없이 피부도 칙칙해지고요. 선생님 비주얼이 영 별론데 그거 빼주세요 이제. 자, 이 당독소와 게다가 자꾸 음식을 탐닉하게 만들어서 살을 찌게 만들고요. 이 당독소를 해독하지 않으면 식탐 조절도 어렵게 만들어서 일단 살 빼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 이게 식탐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솔직히 본인이 느끼기에 식탐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남의 거 뺏어 먹는 식탐은 아니고요. 내가 내 거 먹는 식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근데 자꾸 먹고 싶지 아무래도.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식탐, 당독소,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꾸 그래. 아 다들 재미들이셨네. 그러니까요. 자, 이게 몸속에 돌아다니는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끔찍한데요. 네. 자, 이렇게 끈적한 이 당독소가 혈관에 붙으면 혈관을 공격해서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요. 또 혈관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네. 뇌를 생각해보면 뇌혈관 공격해서 뇌졸중, 치매 등과 같은 그런 무서운 병과 연관이 됩니다. 또 이게 피부 조직에 당독소가 달라붙어서 염증이 생긴다. 네. 이러면 알레르기 반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피부 질환이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오. 우리 몸이 당독소에게 중독되게 되면은 이렇게 달라붙은 이 당독소가 잘 떨어지질 않아서요.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은 물론 노화까지 빨라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뇨나 심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이 됩니다. 아니 지금 그 당독소 그 끈적이 네, 슬라임 그거 끈적이, 보니까 내 몸이 여기저기 다 끈적끈적 거리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체크리스트 할 때 저는 한 3개 정도 했거든요. 그럼 저는 중독이란 거잖아요. 그러면 오빠는 중독의 중독인가요? 중독의 중독은 뭐예요? 따블 중독. 중독 곱빼기로 걸렸나? 아니 근데 이게 뭐 의학적 명칭으로나 이게 중독이지 설마 진짜 이게 중독인 건 아니. 체크리스트 예. 때문에. 이게 사실 당독소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설마 내가 중독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도전자분이 검사한 당독소 검사 스튜디오에서도 할 수 있게 준비했고요. 사전에 제작진 38분도 미리 검사했거든요. 네. 당독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독되고 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도 하는 거네요? 어떡해. 큰일 났다. 아니, 이러다가 또 유민상 씨가 의외로 또. 결과가 괜찮으면.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하더라. 그렇죠. TV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괜찮게 나오더라. 제발요. 아닌데 진짜 제가 뭐 고기라든가 단 거 이런 거 당연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의외로 그것만 많이 먹진 않았어가지고 고기류는 또 괜찮잖아. 단백질이잖아. 네. 네. 고기를 또 많이 먹거든. 그거를 안 먹었다는 게 단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 거는 또 의외로 저도 단 거를 안 좋아해요. 짠 것만 좋아해요. 그럼 우리 가능성 가능성 괜찮아요. 네, 있어요. 이렇게. 과연 그럴까요? 이게 이름에 당독소가 당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잠시 후에 당독소가 왜 생기는지 우리 식단 속 숨은 비밀은 물론 내 몸에 쌓인 당독소를 해독하고 살도 빼고 건강해지는 솔루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당독소를 잔뜩 품은 음식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저렇게만 먹으면 살 빠진다니까요. 너무 좋은 건데 왜 문제지? 당독소 검사를 해볼 텐데 내가 넣을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작은 혈관들은 당독소로 막혔다. 당독소로 막혔다. 나 이럴 줄 알았어. 우리도 모르게 당독소 중독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몸씨의 탄생을 찾아와 주신 도전자분. 과연 어떤 분일지 같이 만나보시죠. 슬픈 표정. 기생충 음악이 나오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사이에 살이 많이 쪄서 고민하고 있는 50세 김정선이라고 합니다. 동안이시다. 진짜 동안이시다. 아유, 그래. 1년 아까 사이에 몸이 건강하더라. 8kg 정도 찐 것 같아요. 와, 이건 네. 급진살인데요, 진짜. 제가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서 그러게. 전하게 됐습니다. 오, 아이고. 뱃살이 좀 있으시네요. 조금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옆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근데 1년 사이에 8kg니까 이제 여기서 잡긴 해. 잡아야 돼. 복부가. 아침에는 손이 많이 붓는 편이고요. 저녁에는 다리가 많이 붓는 편이라서 좀 전체적으로 순환이 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날씬하고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몸신 메이커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아, 예.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이 50대 막 접어드신 분들의 확실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1년 사이에 8kg이면 좀 상당히. 저기서부터 붉기 시작하거든요. 속도 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 자리 찍는 게 어렵지. 찍고 나면 또 그 다음은 또 금방 가. 네. 이렇게 갑자기 찐 살, 그것으로 인해서 몸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지 않은 것,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몸시의 탄생에 도전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도전자와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전자분. 안녕하세요.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일상이 우울했던 50세 김정선입니다. 아, 예. 일단, 네. 근데 지금 사실 옆모습만 살짝 봐도 아까 실루엣. 화면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 어때? 목이 길어졌어. 그러니까 얼굴이 쭉 올라오는 그런 느낌? 해서 어머. 저희는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우와. 사실 처음에 몸씨의 탄생에 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가장 큰 목적은 살이었거든요. 갑자기 최근 1년간 거의 8kg가 찌고 나니까 제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젊었을 때는 굶어서 살 빼는 거 정말 쉬웠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살을 빼려고 하니까 살이 잘 안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대체 원인이 뭔가 되게 궁금해서 용기 내서 신청해 보았습니다. 아예 원인을. 저희 아까 그 체크리스트 했잖아요. 6개 중에 몇 개에 해당되셨어요? 6개 다 해당되는 거에다 플러스 손발 붙는 것까지. 플러스까지. 음식을 먹고 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꾸 단 거를 제가 찾고 있고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좀 더해서 아침에는 손이 붓고 밤에는 다리가 부어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먹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살이 갑자기 찐 것뿐만 아니라 몸 이곳저곳에 이상 증상이 생겼고 붓는 특히 붓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검사를 진행하셨죠. 예. 예,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네. 그 콜레스테롤 수치만 227로 조금 상승된 소견이 보였고요. 당화혈색소, 중성지방 수치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인데? 당화혈색소도 그렇고. 네. 근데 문제는 그 당독소 수치거든요. 예, 당독소 수치는 2.4가 나왔고요. 얼마가 정상? 예, 요게 이제 도전자분 연령대라면 한 1.8 이하여야 정상이거든요. 아, 이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군요. 예. 네. 지금 그 체중이 급격히 불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냥 살만 찐 게 아니라 당독소 중독으로 인해 살도 불어나고 다른 증상들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당독소 검사를 안 했다면 콜레스테롤만 조금 높고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나올 뻔했는데 당독소 검사를 하니까 딱 걸리네요. 네,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당독소는 그러면 혈당 수치와 아예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 당 독소라는 게 말 그대로 당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 위에 독소가 함께 들어가는 거라서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 잉여당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당이 넘치는 거죠. 이런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이 당 독소도 높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듯이 당 독소는 혈당보다 더 크게 좌우되는 게 바로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식습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도전자의 경우처럼 이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 내에 들어와 있어도 나도 모르게 이 당독소를 만드는 식습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러면 당독소 중독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이죠. 어쨌든 당독소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반전 기대해 보실까요? 유민상이 의외로 낮게 나오고 황보라 씨가 의외로 높게 나오는 왜 그래요, 맨날? TV 보면 항상 그렇게 좀 이렇게 반전이 있더라. 나한테. 자, 반전이 있을지 아니면 엄마 이거 보지 말라 그래야 될지 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당독소 검사를 해볼 텐데 이렇게 작은 도구로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독소가 얼마나 있는지. 찌르고 피 뽑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네요. 예. 이거 어떤 원리일까요? 네, 이 피부 스캔을 통해 가지고 당독소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그동안 그 섭취한 음식, 생활 습관이 피부에 이제 침착이 돼가지고 당독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 진짜 이게 수치가 나오는 건데 네. 바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수치여야 정상일까요? 네, 이게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네. 화면 보시죠. 우리는 저 밑으로 가야 되겠네. 이거 엄마 사진 찍어놔 엄마 이거. 나는 1.81 이상. 40세에서 50세. 나도 1.81보다만 안 나오면 돼. 1.81부터 예. 1.78. 예, 그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예, 이것만 하시면 바로 해드릴 거예요. 예. 여기 나오죠? 근데 몇시 나 위험하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건 뭐예요? 예, 이게 좋은 상태죠. 아주 좋은 상태. 그리고 이건 조금 경계에 있다 할 때는 주황색 스티커를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뽀. 예, 이걸 드리는데 지금 저희 제작진들 다 하신 다음에 팔뚝에 다 붙이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저기 보세요. 네. 나는 병원 마크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근데 자, 과연 저희가 스마일을 볼 수 있을까? 자, 당 독소 제발 검사. 제발 스마일 제발. 되고 스타트. 떤떤떤떤떤떤떤떤. 자 엄마 이거 봐도 될런지 아니면 엄마한테 엄마 이번 주는 방송 안 나가니까 보지 마 이래야 될지. 자, 윤상 씨 40대고요. 기준은 1.81. 가수. 뭐야? 몇이에요? 2.8. 몇이에요? 2.8. 어떻게? 네. 이런 수치는 얼마나 좋은 남았나요? 수치인가요? 사실은 2.8이라는 수치는요. 예. 혈관들이 작은 혈관들은 좀 당독소로 막혔다. 작은 혈관들은 좀 당독소로 막혔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의 사실 수치예요. 만약에 민상님께서 네. 당뇨나 다른 이제 뭐 심장병이나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네. 사실 앞으로의 건강 관리는 당독소를 꼭 유념하시고 고혈압, 하셔야 되는. 콜레스테롤 다 있죠. 아, 그렇군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한숨을 쉬시면 어떡해요? 미안합니다. 네. 윤상 씨. 시청자 여러분들 보기 좋게. 오늘 이거 달고 하는 거예요? 방송을. 그렇다면 이제 홍보라 씨는 어떻게 나왔을지? 이렇게 된 이상 보라도 높게 나와야 된다. 요거를 나도 그래. 그래야 좀 반이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다. 제발. 1.6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지? 결과를 바로 이 자리에서. 우와! 야! 이거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내가 높을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여러분, 당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보라 같이 많은 분도 2.6이 나왔습니다. 위에 거 보는 거 맞죠? 네, 근데 아래가 더 높아요. 이건 왜 그래요? 그건 아까 민상님 거예요. 내 거예요? 그건 아까 민상님 거예요. 내 거예요? 뭔가인데 진짜 2.8이. 이게- 예. 나 이럴 줄 알았어. 우울하네요. 야, 여러분 당독소 무섭다. 진짜 당독소 이거 지금. 나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야, 이거. 이럴 거라 무섭게 높을 거라고. 이거 여러분 저가 뭐 없어요. 체격 물론 제가 좀 더 높지만 없습니다. 이거 안 가린다. 분위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오늘 도전자분이 네. 아까 2.4였거든요. 그것도 병원에서 봐준 거네. 도전자분이 2.4인데 저희가 아까 위험하다고 이러면서 해결을 해드려야 된다는데 도전은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당사자였어요. 맞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런 분까지 안 먹는데. 안전한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저희 제작진분들 아까 38분을 검사를 미리 했다고 그랬잖아요. 3점 있어요, 3점? 3점? 자, 네. 검사 결과가 네. 심각합니다. 그렇구나, 이거. 예. 네. 젊은이들 진짜 그렇구나. 이거 다시 한 번 해야 되나? 이거 다시 해도 돼? 제작진 38명 가운데 경계 이상에 무려 34분이었어요. 와우, 거의 90.
네. 그리고 위험 단계로 빨간불이 켜진 분이 18명이나 됐어요. 절반이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20대, 30대를 다 포함해서 그런 그러네요. 거니까 좀 놀라운 결과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때 쉽게 술 엄청 드셨거든요, 저랑. 거의 40대잖아요. 카메라 감독님은 지금 스마일을 했습니다. 아, 형님 비결이 뭐예요? 자, 그런가 하면 대조적으로 이쪽에 계신 카메라 감독들은 전부 빨간색. 이게 정상이지. 대부분 이 빨간색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거죠. 여기에 안전한 분은 38명 가운데 4명밖에 없었다. 그렇다. 이야,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당독소가 나이가 좀 많을수록 확실히 이제 모든 게 그렇듯이 이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20, 30대 젊은 분도 있어요. 당독소 높게 나온 분. 아니, 저기 유민상 씨 괜찮으시고요? 난 오히려 기분이 좋아. 왜요? 왜냐면 황보라 씨는 1.8 나왔으면 이거 나야, 맨날. 나만 문제구나. 왜냐면 사람들이 왜냐면 유민상 저 똥쪽에서 저렇다 이렇게 되는데 살도 찌지 않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니까 피해갈 수 있잖아. 알았어요. 보라 씨는 내가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죠? 사실 당독소 중독은 나이 불문, 일상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요. 당독소 중독이 시작되면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당독소는 살을 잘 찌게 만들 뿐 아니라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 몸으로 만듭니다. 당독소가 음식에 대한 탐닉을 유발해서 자꾸 먹고 싶게 하고요. 정제탄수화물, 과당을 자꾸 끌어당겨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이고요. 혈당을 처리하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그로 인해 먹은 당이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요. 살이 쉽게 찌고 또 살을 더 빼기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도 당독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또 식탐이 생기고요. 인슐린 기능도 여전히 고장난 채 살이 다시 찌는 요요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결국 당독소 요놈이 문제였던 거네. 좀 사랑해. 마음으로 죄책감 들어가려고. 그렇죠. 요놈이 당독소가 여기 식탐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식욕은 이 렙틴과 그렐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조절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에 당독소가 붙어 있게 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이 호르몬 그렐린에 또 당독소가 붙는다. 이러면 실은 이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싶은 이 식욕이 자꾸 당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먹는 양이 늘어나서 결국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정말 궁금해요. 지금부터는 찬찬히 그걸 따져가면서 도전자의 일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무 맛있는 고기. 여기까지는 단백질이잖아요. 제발. 제육볶음. 맛있겠다. 근데 이 음식을 제대로 하는 분이신 거예요. 어이구, 설탕. 우와, 너무 많이 근데 넣으시네. 다 저렇단 말이에요, 원래가. 올려서 넣든지. 와, 이거 한 스푼, 두 스푼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하시네. 되게 한식의 기본 양이요. 올리고 맛있게만 잘 만드신다. 냄새, 잘 맛있겠다. 이거지 벌써 먹고 싶다. 맛나다, 맛나. 제육볶음 최고입니다. 아니, 나 이제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그렇지. 볶음 요리, 조림에도 다 설탕을 저렇게 많이. 그 설탕이 문제가 되나? 이렇게 해야 또 음식 냄새가 똘똘 나면서 끼니 준비가 되는 거지. 돈가스는 모르게 생선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너무 좋은 애인데. 평소에 그냥 기름진 음식을 좀 좋아해요. 튀김 음식이나 볶음 요리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자주 먹는 편입니다. 그렇죠. 맛있어. 그래도 혼자 식사하시면서 저렇게까지 차려 드시는 분도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정성스럽게. 저 메뉴들 있잖아요. 맛있게. 남자의 3대 메뉴라고 불리는 거죠. 제육, 돈가스, 김치찌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돈가스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아이고. 요거 살짝 이건 우리랑 나도 똑같다. 재료를 드셔야 되는데. 중간에 먹는데 항상. 그래야지 좀 쓱 내려가고 다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본인도 아셨을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요거 하나 일단 걸리고요. 재료면 괜찮아요. 네. 요거 아닌가 봐. 한 캔 그냥 뚝딱인데. 못 먹겠다.
저거 많이 드시지도 않아요. 그래 뭐 거의 아유 그러네. 소식가네. 너무 많이 안 드셨는데. 그게 문제네. 건강에 해쳤네. 덜 먹어서. 지가 내시나? 아 이거. 붓는다고 하시던데. 보통은 붓는 게 아침에 불편하다고 하시던데. 아 저러 있으시네 딱. 이게 절이시는 분들 엄마 많이 절여해. 최근 들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잼잼도 안 되고 손 같은 게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네 이렇게 주물러도 해결이 안 돼서 좀 마사지를 하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뭐가 나오나요? 견과류? 견과류겠지. 몸에 좋은 견과류니까. 뭐지? 예, 따로 담았으니까 견과류 아니겠어? 견과류일 것 같은데. 바나나 말린 거다. 아, 바나나 말린 거 맛있거든요. 파라거든요. 말랭이요. 근데 저 자체가 당분이 또 많은데. 바나나는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들이다. 이게 지금 거의 이어지는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오, 스햄에다. 묶음으로. 묶음으로 사야죠. 요즘 묶음으로 팔아요. 제가 그동안까지는 과자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근데 최근 들어서 살이 찌면서부터 단 거를 제가 먹고 있고 그다음에 과자를 제가 제 손으로 구입을 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자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습니다. 몇 개가 문제긴 하다. 어때요? 몇 개 문제가 걸리는 게 보이긴 해. 있어요? 뭐 네. 사이다도 그렇고. 아하, 네. 근데 많이도 안 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양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흡족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막 당기는 게 아닌가. 간식 때문에 네. 이 당독소가 쌓이는 건가 싶기도 한데, 선생님. 사실 당독소를 만드는 핵심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뭐예요? 자, 당독소 덩어리를 만드는 김정선 도전자의 밥상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모두 당독소를 잔뜩 품은 음식입니다. 어허. 이 사진님,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좀 돈가스는 확실하게 밀가루가 돈가스.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생선 다 저렇게 그래. 구워 먹잖아요. 제육이 아까 설탕 들어가고 그런 설탕. 것들. 이게 근데 아. 언뜻 보면 채소도 들어가고 지금 보면 제육도 그렇고 뭐 그런 거 다 이게 탄단지가 꽉 들어간 네. 꽉 찬 그야말로 건강 진짜 저는 저렇게만 먹으면 살 빠진다니까요. 네. 너무 좋은 건데 네. 왜 문제지? 그쵸, 궁금하시죠? 네. 이게 문제는 이 식재료 자체가 아니라 조리 방법에 있습니다. 전부 고온의 화력을 이용해서 기름을 두른 팬에서 굽고 튀기는 조리법인데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기름이나 당을 고온에서 볶거나 굽거나 튀길 때 당독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육볶음 생각해 보시면 고기에 달콤한 양념에서 네, 당 들어가고 네. 그리고 볶잖아요. 그렇죠. 네, 애호박이나 나물은 참기름 넣고 또 달달 볶죠. 네. 당분을 이용해서 기름을 넣어서 굽고 튀기면 어떻게 된다? 당독소 덩어리가 나온다. 어이구.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고요. 같은 식품이어도 각각 이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당독소가 달라지는데요. 자, 소고기, 감자, 두부 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음식들인데 자, 이 음식들에서 조리법을 바꿨을 때 이 당독소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자, 생소고기와 고온에서 조리한 소고기. 다 구워 먹거나 예. 그렇죠. 똑같은 단백질 많은 그런 소고기인데 양념 없이 그냥 올리브유로만 고온에서 구웠을 때 이 당독소 수치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그러면 하고 나면은 막 900 정도 두 배, 되고. 두 배로, 아니 두 배는 지금 왜? 그렇게 숫자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그래, 한 1200? 저도 1,400. 난 네. 그럼 1000. 뭐야? 뭐야? 예. 자, 익히지 않은 소고기의 당독소 수치는 707이지만 올리브 오일에 굽고 난 이후에는 1058, 10배 이상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와. 상승했습니다. 오븐에 구우면 선생님 기름 쪽 빠지면서 되게 건강한 거 아니었어요? 맞아. 그렇지만 그 자체가 고온을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독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야. 어떻게 먹어요? 육회를 먹어야 육회를 돼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식 뜯어 먹으라는 얘기네 이제. 자, 이번엔 채소인 감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이죠. 자, 감자 보시면 이건 감자튀김은 너무 맛있는데? 그럼 엄청 높겠다. 삶으면 10일인데 이거 뭐 1000배야? 100배죠. 100배라고 봐야 되나?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기름에 해가지고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네. 이것도 나름대로 건강 생각해서 먹는 건데
야. 보시는 것처럼 정말 기름에 튀기고 볶고 이런 조리법으로 당 독소 수치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아, 형 진짜. 근데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어서 근데 진짜 이게 반비례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으면 이유가 있다. 몸에 좋은 건 아니다. 네. 자, 당독소 해독 솔루션은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조리법을.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일지 아하. 지금부터 그 솔루션 영상을 보시죠. 네, 장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 당독소 수치를 2.4라고 들었는데 제가 좀 이 수치를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네. 사실 이렇게 당독소가 높은 상황에서는 계속 이렇게 염증도 생기고 살도 잘 빠지지 않고 먹고 싶은 욕구도 조절되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제가 도전자네요. 앞으로는 당독소에서 멀리 하려면 삶고 데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사용해가지고 쪄서 이렇게 수분과 친해질 수 있는 조리법을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 저는 진짜 저런 요리 방법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수분을 머금은 채소들을 사실은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정선님 맛이 없으면 또 안 드시죠. 그래서 제가 당독소가 프리한 소스 4가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맛을 더할 수 있는 소스를 홍화씨유? 레몬즙은 이제 큰 스푼으로 하나, 둘 정도. 그리고 소금은 반 정도, 반 스푼 정도. 그리고 이제 얘는 홍화씨유인데요. 홍화씨유가 굉장히 고소하고 당독소도 적은 기름이에요. 안 먹어봤어요. 네, 처음 보는 홍아 씨. 넉넉하게 한 스푼, 2스푼 정도 이렇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네. 해서 좋은 기름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신 건데. 그거를 생각보다 고소하고 괜찮아요. 맛있죠. 되게 표정이 네. 좋으시다. 채소의 본연의 향도 살고 네 맛도 있고 다행이다, 건강에도 맛이. 좋고 먹을만한데요? 이번에는 이제 생들기름을 좀 한번 써볼게요. 생들기름이야. 들기름 아, 이 나물도 무침으로 데쳐서. 우리가 보통 집에 있는 들기름은 볶아서 하는 그거죠. 이거는 또 따로 향이 그러면 네. 찾아야겠구나, 생으로. 생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레몬즙을 약간만 치면 이게 또 신맛과 짠맛이 좀 조화가 돼서 간단한데요? 네 간단하죠. 저기 또 요리 프로가 아시죠? 나물 조물조물 묻혀서. 오, 됐네. 되게 고소하고 맛이 없지 않는 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니까. 그렇죠. 장독소 해독 파이팅! 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잘 보시면 이렇게 틈이 완성되려고 합니다. 조리법 완전 바뀌었어요. 와. 이게 찜기가 꼭 있어야 돼. 나 찜기 당근했는데 다시. 고기 많으니까 좀 맛있어 보이긴 한다. 야, 그래서 완전히 뭐 지금 맵거나 뭐 이런 양념을 더한 거에 거의 없고 아주 골고루 다양한 채소. 여기에 시크릿 올리셨 딱.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방법을 찾았습니다. 조리법이 완전히 바뀌었고, 하지만 양도 넉넉하게 드시는 걸로 엄청 지금 많았어요. 보이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진 이제 시크릿 솔루션인데, 이거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볼까요? 핵심만. 첫 번째는 이제 기름에 굽고 볶고 튀기는 대신에 찌고 데치고 삶는 방법으로 조리법을 바꾸게 했는데요. 저온에서 수분을 사용해서 찌고 데치고 삶게 되면 당독소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나물의 경우는 특히 볶지 않고 데친 후에 무쳐서 그 외에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은 찌거나 삶아서 드시게 했습니다. 저 화면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그 나물 할 때 보통 참기름 많이 쓰는데 다른 기름을 쓰더라고요. 근데 참기름이 당독소가 높으면 다른 기름도 당독소가 높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선생님? 이 높은 온도에서 참깨를 볶아서 기름을 추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참기름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 자체가 당독소를 엄청 높여요. 네. 그런데 이제 기름을 추출하는 재료와 방식에 따라 당독소 수치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당독소가 높고 그리고 이제 뭔가 드셔야 된다면 이 높은 열을 가해서 기름을 짜내는 방식이 아닌 저온 압착 추출 방식을 이용한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식용 기름 중에서 홍화씨유가 당독소 수치가 낮은 편인데요. 홍화씨를 저온 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홍화씨유는 당독소 수치도 낮을 뿐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인 공액 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지방 대사와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홍화씨유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 맛이 궁금해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예, 그러면 맛보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 먹어봐요. 네. 저희 앞에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요리가 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소스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하면 마치 김밥처럼 밖에는 양배추, 소고기로 또 마리를 해서 데쳐서 마리를 한 것 같고요. 또 안에는 잡곡밥을 넣었습니다. 요거를 홍화씨유 소스에 근데 진짜 요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고소한 냄새인데? 입맛이 살짝 없지만 너무 맛있다. 어머, 고기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우와!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야, 양배추 쌈하고 고기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군요. 너무 맛있어. 선생님 죄송한데 고추장 조금만 찍어보면 안 됩니까? 살짝 아쉽다. 맛있네. 난 하나도 안 아쉬워요. 드레싱에 이렇게 소스에 변화를 주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저 2.4잖아요. 저 높잖아요. 네. 근데 말랐잖아요. 저는 왜 그런 거예요 대체? 마르고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하시고 운동도 하시는 분들이 높은 경우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네.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너무 모닝커피 한 잔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들 먹거든요. 너무 좋아하죠. 이 방송. 근데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이게 커피 콩을 엄청난 고온에서 볶고요. 그렇죠. 네, 또 고온하고 고압으로 추출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방식에서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그리고 커피 콩 자체에 또 지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맛이 고소하고 좋은 건데 맞습니다. 다 있네요. 열, 기름, 당. 커피만 줄이셔도 네, 조금 더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커피까지 지금 건드리시면 커피 끊어야겠다. 네. 난 또 상황이 뭐 하나 부족할까 봐 또 커피도 많이 먹지. 커피도 많이 먹고 있지. 빠지지. 그럼 오늘 도전자분이 말이죠. 네. 이렇게 찌고 내찌고 삶은 음식들 먹고 이래가지고 과연 그러면 살이 얼마나 빠졌을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당독소는 요건 어떻게 나왔을지 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3주간의 당독소 해독 다이어트에 도전했던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미 저희가 이렇게 실루엣으로 봐도 조금 달라지신 것 같은데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씨! 독수를 해갖고 얼마나 어머 동생 오신 줄 알았네. 어머. 세상에나. 정말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고우시잖아요. 너무 동안이세요. 근데 게다가 3주간 뭔가 클린한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본인의 모습? 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서 너무 만족. 와우, 네. 한 번 더 멋지게 이제 본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살과 당 독소와 이별 중인 50세 김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보다 누나라는 거 말이 안 되는데? 얼굴이 요만하세요.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동안이세요. 우와. 본인,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어디가 그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싶으세요? 손이 붓고 발이 부으니까 아침에 일상생활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거부터 다 없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정말 몸신의 탄생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 붓던 사람이 손이 부어서 이제 이렇게 접어지지 않거나 이런 걸 딱 만나게 되면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정말 마음이 편치 않고 이거를 해결하고 오셨다는 게 놀랍고요. 사실 이런 복장 아무나 입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허리선, 배선 이 라인을 모두 다 드러날 수 있게 아주 타이트하게 입으셨는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와. 한 사람 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친척 동생이나 화면에 뜨면서 사촌 동생 정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야, 정말 저희 몸씨의 탄생 찾아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당독소와 정말 잘 헤어졌는지 허리둘레, 복부가 가장 걱정이었잖아요. 확인하실까요?
이거는 이것만 하고 저희 따로 처음 만나셨을 때는 97.4cm여서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꽤 우와. 어머. 우와. 어머. 우와! 자, 볼까요? 와! 10cm? 87.4cm. 뚝 떨어지게 10cm가 와! 우와. 우와. 야, 이건 뭐 이전에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안 입어보셨나 봐요 아직. 이번에 봤는데 많이 넉넉하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아, 그죠? 예. 네. 이 정도인데 제가 그 결과도 검진 결과를 비교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실까요? 수치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포. 전에 몸무게가 70.4kg이셨는데요. 3주 식사법만 바꾸신 거잖아요. 오, 벌써 들어가네. 허리가 예. 오, 벌써 허리가 예. 볼까요? 야. 66.5kg인데 3.5. 아, 3.85kg. 야, 두 자리 숫자까지 지금. 두 자리 숫자까지. 야. 자, 그래서 3.85kg 감량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저희가 확인했을 때하고 비슷하게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는요,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네, 당독소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 진행했죠. 보여주세요. 저희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제 5.5에서 5.2로 당화혈색 소도 0.3 떨어졌고요. 콜레스테롤 227인데 이게 187. 우와, 정상 것 같고. 우와, 정상 것 같고. 중성지방 138이니까 좋으셨지만 56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뭐 운동하는 사람이 돼버렸네. 아하. 그러니까 다 좋아지셨고 콜레스테롤 문제도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박수! 이야. 보내드립니다. 이 정도 수치면 어디 경기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야, 이렇게 쩍 떨어졌어. 야. 가장 중요한 당독소 검사 결과. 진짜 제일 궁금해요. 저는. 네, 이거 3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앞서 우리 2.4이셨거든요. 거의 좀 나랑 똑같았어. 1.81과 2.17 사이에 들어와줍니다. 우와!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거야? 와! 2.2. 아, 2.2군요. 0.2가 빠진 거예요. 예. 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건데 2점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경기에 들어오면서 야, 오히려 이게 더 믿음이. 만약에 이거 3주 했는데 만약에 갑자기 1.8이 잃어버리면 이게 훅 왔다 갔다 한다고 이걸 텐데 이게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야 착착착착 차근차근 내려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이제 시작되셨다는 얘기죠. 1.9 맞네요. 중성봄이었어. 맞아요. 사실 이 식단은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완전히 이제 바꿔가실 거잖아요. 해보니까 솔직히 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입맛 때문에. 네, 걱정이 있었는데 아까 드셔보셨지만 홍화씨유가 꽤 맛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리하는 과정도 더 오히려 간단하죠. 재료 맞아요. 손질만 해놓으면 네. 딱 해놓으시면 되니까. 그래, 데치면 되고. 우리 함께 드셨던 그 시크릿 솔루션. 그게 정말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 당독소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완전히 우리 생활에서 그거를 차단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 시크릿 솔루션은 일상에서 다양하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이 당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각종 독소와 또 이 당이 결합된 지방을 빼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 정체 확인합니다. 자, 몸에 쌓여있던 당독소를 낮춰주고 또 살도 확실하게 빼주었던 여기에 도움을 준 시크릿 솔루션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크릿 솔루션의 정체는 바로 두구두구. 이건 오, 오늘 글자만 파비플로라. 처음 듣는 거거든요. 파비플로라일까? 네. 파비플로라일까? 파비플로라일까? 우리 선생님 이거 몰라요. 뭐예요? 이름이 정말 생소하시죠? 네. 파비플로라는요, 태국의 5대 허브라고 불리는 약재입니다. 네, 동남아시아와 또 남아시아 열대 지역에서 나는 생강과 식물인데요. 이게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덕에 유효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국에서는 약 1000년 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고요. 또 인도의 전통 의학 서적인 아유르베다에서 꼽은 61가지 처방전에도 포함될 정도로 다재다능한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비플로라가 당 독소와 함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 총 체지방량, 또 체중, 체중량 지수, 총 지방 면적과 내장 지방 면적까지 총 10가지 다이어트 관련 지표들이 개선됐다는 인정을 받았고요. 따라서 당 독소 해독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비플로라 얘가 도대체 어떻게 당독소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가요? 예, 당독소 굉장히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예, 지방에 당독소가 딱 달라붙게 되면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온 이 당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자, 그런데 이 파비플로라 안에 있는 이 열을 내는 성분과 또 이 당독소를 제거하는 성분, 이 폴리메톡시플라본이 당독소 제거에 도움을 줘서 당독소 해독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옷에 이렇게 껌 붙을 때가 있고 바닥에 보면 껌 붙어 있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자, 이럴 때 이걸 열을 가하면 이게 좀 더 쉽고 깨끗하게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을 태운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맞죠. 실제로 몸에 열이 나면 지방을 태우고 당독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바로 지방 연소를 돕는 열 발생 물질 UCP1, 언커플링 프로틴 1이라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 물질이 활성화되면은 몸에 열을 내서 저절로 이게 지방을 태워서 지방에 들러붙는 당 독소들도 함께 배출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열 발생 물질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쉬고 있는데요. 파비플로라가 이 UCP1 단백질에 활성화시켜가지고 체내에 열을 만들어내 체지방을 태워주면서 지방에 달라붙어 있던 당 독소들도 함께 배출하게 해주고요. 당 독소의 재료가 되는 지방도 함께 없애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파비플로라 속에 들어있는 폴리메톡시플라본이 당 독소 자체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를 돕기 위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저 깔때기를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몸속에 저렇게 끈적끈적한 당 독소가 쌓여 있게 되면요. 이게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게 보이시죠? 실제로 우리 체내 장기들의 노폐물이 가득 쌓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빠진다. 네, 이때 파비플로라를 섞은 물을 넣어보면 당 독소가 몸 밖으로 색깔은 지금 맛있어 보여요. 바닐라의 초코 같아요. 네, 파비플로라가 섞인 물을 넣게 되면요. 저렇게 잘 빠지지 않던 당 독소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게 보이시죠? 조금씩 나오네. 오, 신기하다. 바로 파비플로라 안에 있는 폴리메톡시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당과 또 단백질 찌꺼기가 합쳐진 당 독소 노폐물을 분해해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거 먹으면 진짜 몸에서 막 열이 나거나 그렇기도 한가요? 그런 변화가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하루에 항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먹으면 살짝 열감이 나타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당독소를 없애기 위한 증상인지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몸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 네, 좀 달라오르는 느낌이 살짝 열감이 느껴지긴 했어요. 오, 야,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다. 아까 이야기하신 그 열 내는 물질 그게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긴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대사율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최대 13%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대사가 잘 되게 되면 지방 그리고 당독소 분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고지방 식단을 한 쥐에게 파비플로라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열을 내는 UCP1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시켜주고요. 또 체내에 열을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지방을 분해하고 또 더불어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도전자께서 시클 솔루션을 드셨지만 사실 이런 설명은 지금 처음 듣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떠세요? 저는 그냥 좋다니까 그냥 파비플로라가 이런 거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이런 역할까지 했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프로젝트 하기 전에는 밥을 먹고 나면 항상 단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찾았거든요. 네. 근데 파비플로라를 먹고 나서부터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나고요. 그냥 든든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든든했던 것 식탐 같아요. 같은 게 좀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배가 부르구나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만 먹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당독소가 쌓이게 되면 이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쉽게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식, 폭식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 파비플로라가 이 렙틴 저항성을 완화해서 과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당독소는 렙틴 호르몬의 작용도 막지만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그 평상시 그 인슐린은 당을 분해해서 그 에너지로 잘 사용되게 만들지만 당독소로 인해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먹은 당은 분해가 되지 않아 지방으로 잘 쌓이고요. 당 섭취 후 다시 금세 그 당계 땡기는 현상, 혈당 스파이크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 그 파비플로라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체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도전자분이 뭐 사실 이거 뭐 당독소 수치도 좋아졌지만 진짜 놀라웠던 거는 아까 우리 배 둘레가 이게 10cm가 빠졌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진짜 엄청난 운동을 해도 이 나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라는 네. 핑계를 대봅니다. 네, 우리 사우나 이모님들의 주 토크는 뱃살입니다. 그죠? 파비플로라가 뱃살 빼는 데 도움을 주나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사실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너무너무 실감이 나고 이 파비플로라가 이 겉으로 보이는 이 피하 지방뿐만 아니라 몸속에 있는 특히 우리 몸에 나쁘다고 하는 이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아주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이 복부의 주요 3대 부위, 잘 찌는 이 3대 부위 이것에 세부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유민상님 워낙 이 배에는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네. 예. 복부 지방의 3대 부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복부의 3대 부위요? 네. 복부 지방의 3대 부위, 아랫배, 뒷배. 내가 먹고 찌기만 했지 그것까지 안 해서 의사를 했겠죠. 네. 그렇죠. 본인은 예. 어떻게 윗배 쪽인가요? 아랫배 쪽인가요? 골고루 쪘습니다. 그렇죠. 균형 있게 쪘어요. 균형 잡힌 임산부. 복부 지방의 주요 3대 부위는 네. 자, 트렁크, 안드로이드, 이 지노이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요. 트렁크요? 이거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윗배, 네. 중간배, 아랫배, 아랫배. 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찐 거 맞네 그럼. 예, 맞습니다. 네. 자, 먼저 이 트렁크라고 하는 거는 이 가슴부터 허리까지 이어진 상체 중심부. 안드로이드는 주로 이 복부와 허리 주변에 이 내장 지방이 왜 집중된 허리? 그런 비만을 말을 합니다. 왜 안 돼? 특히 이게 흔히 말하는 게 중년 남성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런 비만이지만 얼룩형. 사실은 또 이게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 여성들도 사실 또 이 부위에 체지방이 아주 쌓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노이드인데요. 이 엄청 지노이드라는 부분은요, 하복부, 아랫배에서 이제 허벅지까지 비만을 말을 합니다. 주로 사실 여성들이 이게 가장 고민일 텐데. 맞아요. 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요, 파비플로라가 앞서 말씀드렸던 복부의 3대 부의 체지방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실제로 한국인 남녀 83명에게 파비플로라를 섭취시킨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윗배인 상복부 지방은 약 160%를 감소시켰고요. 중간배인 중복부 지방은 약 240%, 또 하복부 지방 또한 약 190%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면적 등 총 10가지 체중 감소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뱃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혹시 파비플로라가 그러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는 역할도 할까요, 선생님? 네, 그 파비플로라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체중과 체지방 축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우리 몸에는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 그 두 가지 종류의 지방이 있는데요. 갈색 지방은 열을 생산해서 에너지를 태워서 지방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반면 백색 지방은 염증 물질을 내뿜는 지방으로 주로 복부에 쌓여가지고 내장 지방이 되는데요. 이때 그 파비플로라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고 갈색 지방이 백색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파비플로라는요, 지방 세포 크기를 감소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일반 식단을 한 쥐의 지방 세포 크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더 크죠? 고지방 식단을 한 쥐의 지방 세포 크기입니다. 이 고지방 식단을 한 쥐에게 파비플로라를 함께 섭취시켰더니 지방 세포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파비플로라 우리가 몸에 열도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예. 겨울에 손난로 대신에 이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다니면 뜨뜻한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이 파비플로라는요, 국내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쌓인 당독소를 제대로 배출하기 위해서는요, 이 유효 성분이 위산에서 파괴되지 않고 제대로 흡수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도록 설계한 장용성 캡슐이 효과적입니다. 또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임신부,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시클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온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제가요 음식을 먹으면은요 얹힌 기분이 들고 구토 증상도 있고. 왜 그러시지? 내가 많이 먹지 말라 그랬지. 화장실 갔다 와서 괜찮아. 아무래도 소화제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소화가 안 되니 얼마나 소화가 안 돼서 생기는 염증이 살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kok도 잡고 살도 잡는 천연 소화제 속살 스무디를 드시겠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맛있는데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우와. 거짓말, 에이, 진짜로? 다 그렇지 않다가 된다고요? 야, 이게 이렇게 되네. Channel A